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아스코 GI에서 리라프 그라티니 관련돼서 구두 세션 요게 발표 예정인데 아직까지 내용이 뭐 발표된 게 없습니다. 현지 시간 8일부터 10일까지고 이게 명확하게 며칠 몇 시에 리라프 그라티니의 구두 발표 세션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게 없습니다. 즉 어떤 내용도 아직 발표된 게 없는데 지금 이렇게 연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자체가 뭘 알고 빠지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의 투심을 컨트롤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H11은 지금 크게 네 가지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단 리보스라닉 관련해서 권장 데이터, 그리고 권장 데이터가 제출되면 NDA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이제 리라프 그라티닙 관련 두 가지. 일단 아스코 하나 있고요. 구두 발표 세션, 그리고 얘네도 이후에 NDA. 이렇게 해서 합 네 가지인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데 기대감이 빠질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죠. 기대감이 소멸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HLB 주식의 가격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물량을 휘어잡고 있는 어떤 주체가 의도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본래 세력이라는 존재는 큰 기대감이 반영되기 전에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뺏고 개인 투자자들의 평단을 높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높은 곳에서 매수하도록. 그 과정이 매물 소화, 매물 흡수죠. 자, 그래서 물려있던 투자자들에게 본전을 한번 줍니다. 엑시트할 기회를 주는 것처럼요. 근데 매물을 빼앗고자 하는 자리에서 개인들이 미동이 없다. 매수도 매도도 하지 않고 오직 관망만 한다라고 하면 공포심을 줍니다. 그러면 본전일 때 팔 걸. 이런 심리를 자극하게 되는 거죠. 이 겁을 주는데도 거래가 크게 터지지 않았습니다. 겁을 더 주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본전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본전이었는데 뭐 마이너스 10만 원, 마이너스 5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찍힌다. 하루하루 커지고 있다면 불안감에 매도를 선택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여기 올랐을 때는 매도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자, 아무튼 그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자리에서 물량을 흡수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구두 발표 세션을 앞두고 이런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박스권 상단은 물량 소화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매물 소화. 앞서 과거의 데이터를 소화하기 위해서 박스권 상단을 찍고 내려온 바 있는데 이렇게 한 차례 만에 과거의 물량들이 소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윗자리의 매물도 소화를 해야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때 이 박스권 상단을 수월하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권을 돌파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그 주체도 세력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의 높은 시세 차익을 위해서고요. 이런 윗자리에 매물 소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주가를 들어 올릴 때 방해 요소가 많아집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익절을 하게 되면 그 매도를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랫자리에서 공포심을 조성해서 추후에 있을 익절을 지금의 손절로 만들어서 보다 저렴하게 물량을 흡수하는 겁니다. 자, 기대감 일정이라던가 본 재료들이 다 송출됐는데 만약에 이런 흐름이다 라면 기대감 소멸, 재료 소멸로 주가 전망이 밝지 않은 게 맞습니다만 지금의 HLB는 기대감들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선반영도 거의 없는 자리입니다. 물론 두 번의 좌절로 리스크가 올라간 게 영향이 크기는 하지만 본래 리보세라닙의 재료 기대감만으로 9만 원 이상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리라프그라트닙이 더해졌는데 이 자리라는 것은 기대감도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리보세라닙 권장 데이터 제출만 있다고 하더라도 클래스 1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됩니다. 기대감은 클래스 1, 2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기대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대감이기 때문에 클래스 1을 가정하고 기대감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클래스 2에 대한 우려감은 발표 열흘 전쯤부터 슬슬 엑시트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매도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게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 증권사들이 일정 리포트를 내놨는데 항서제약의 일정이 기존의 리보세라닙 그리고 캄렐레주맙 관련 발표와 그리고 관련사 해가지고 관련사
HLB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근데 요게 사라지고 관계사에 짝대기 하나 그어진 채로 HLB가 빠진 것, 이거에 크게 흔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죠. 자, 원래 항소제약 해가지고 1월 15일 항소제약 컴렐리주마 플러스 리보사라닌 미국 진출 전략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리고 관계사 HLB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요게 확대해서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거죠. 1월 15일 항소제약 중국 헬스케어 전반적인 R&D 연구개발 방향성과 혁신 신약 트렌드 제시 관계사 없음. 요거에 많이들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건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증권사가 리포트 관점 그리고 내용을 바꾼 거지 항서제약의 일정이나 계획 자체를 바꾼 게 아닙니다. 증권사 리포트는 애널리스트의 관점과 메시지에 따라서 구성이 됩니다. 해당 증권사는 항서제약이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마 관련된 내용을 집중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제약사로서 전체 중국 시장과 연구개발 트렌드 사례 그리고 뭐 지표로 해석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바꾼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즉 항서제약이 계획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해당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짠 겁니다. 막말로 뭐 항서제약이 한국 증권사들한테 아 우리 이거 말고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뭐 이런 거라도 말해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냥 그 애널리스트의 관점입니다. 관점이라기보다는 항서제약이 캄렐리주마 하나에 목매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항서제약은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 위주로 발표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항소제약 측에서 일정 변경이나 발표 변경 같은 기업 자체 조정이 일어났다는 공식 발표나 보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속된 말로 지 맘대로 바꾼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며칠 사이 바꾼 이 일정표가 오히려 의심스럽습니다. 자, 매물 소화 과정이 있는 구간.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기 위해서 공포심을 조성하는 현 시점에 항소제약의 일정에서 캄렐리주마 그리고 리보사라니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거 HLB 주주들이 요거를 빼고 관계사 HLB를 그냥 짝대기 하나로 없애놓은 게 뭔가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할까? 자, 그래서 당장 어떤 악재가 실현된 것이 아니고 상상이나 추론일 뿐이다. 그리고 그 상상과 추론을 기반으로 여론이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의 하락 과정은 어차피 매물 소화 과정 중에 발생할 일입니다. 우연인지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시점에 그런 잡음이 발생한 거고요. 요 자리에 매물을 소화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이 윗자리, 요 자리의 매물, 요 자리의 매물 소화와 그리고 이제 천장을 두드렸을 때 개인들의 매수 그리고 매도 비율에 따라서 돌파할지 아니면 한 번 더 소화를 해야 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뉴스의 진위 여부도 알아야 되고 소문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냉정하게 팩트만 갖고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자,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은 1월 9일 정규장 중인 3시입니다. 15시. 자, 현재 시점에서 팩트는 아스코 GI에서 첫 번째로 리라프 그라티니 구두 발표 세션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두 번째는 JP모건 헬스케어 일정 변경은 일부 증권사가 제작한 일정표일 뿐 항소에서 변경된 게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암 치료제는 아직 성공도 실패도 아니다. 아무도 소식을 모른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물 소화 등의 차트 분석은 저는 정답에 근접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팩트라고 분류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 아무튼 이거 제외하고 보더라도 지금 휘둘릴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항서와 관함을 놨다면 요 정도 하락이 아니라 요것도 뚫어야 됩니다. 항서가 리보세라닙을 놨다 하면 3만 원도 비싸죠. 아, 리보세라닙이 아니라 간암 치료제. 자, 근데 항서제약도 이걸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면 어떤 글로벌 제약사가 항서와 파트너십을 고려하겠습니까? 자, 그러나 저는 과거 하단의 박스권부터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다. 박스권의 천장의 자리가 한번 확인이 될 것이고 천장 찍고 바로 내려온 다음에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의 지지를 확인을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것이라는 것을 언급을 드렸고,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되면 곧바로 박스권 윗자리에 매물을 소화를 할 텐데, 박스권 윗자리는 과거에서도 수차례 저항이 수렴되어 있었던 이 자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매물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즉시 내려올 것이고, 바닥에서 지지를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다. 바닥을 확인하면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의 매물을 소화하고 이후에 어떤 재료 일정이 있을 때 돌파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언급드렸고, 여태까지는 들어맞았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신 분들은 제가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영상도 남아있으니 확인해 보셔도 좋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손절이더라도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기대감이 아직 제대로 반영이 된 게 없기 때문에. 고작해야 요 시기에 LMR 투자 자금 유치 요거 하나 반영됐죠. 자, 물론 HLB라는 기업이 전망이 상당히 밝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소리만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리스크가 너무 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HLB가. 근데 반영될 기대감이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하시는 게 현명할 것이고, 그 기대감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니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보다는, 얘네는 공식적으로 뭐 어떤 말을 하거나 꽤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뭘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긴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대로 지켜진 게 없다. 즉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 할 예정이다. 몇 월에 뭐 할 예정이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해서 기대감만 생성해내서 소문에 투자하게 하는 그 HLB의 방식이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확실히 신청할 수 없으면 입 닫고 있던지, 아니면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듯이 애초부터 그러든지 했어야 했는데, 입은 입대로 놀려놓고 예정된 날짜 오니까 조용해진 게 좀 애석합니다. 자, 아무튼 리스크가 꽤 큰 기업이기 때문에 기대감만 이용하는 게 최상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승인 나면 대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더라도, 확률이라는 게 압도적인 것이 아니라면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대감이 반영되면 일부라도 쪼개서 분할 매도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차트에서 근거에 따라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차트는 절대 다수의 투심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대다수가 사는 자리, 대다수가 파는 자리,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차트죠. 그리고 그 자리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이 거래고요. 텔레그램 방에서는 기대감만 이용한다는 전제가 있을 때 분할 매도 타점이 어딘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디테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점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 미리 참여하셔서 대응을 대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변수가 발생하기 전 현재 과거의 데이터에서 의미가 있는 자리들도 설명드리고, 왜 의미가 있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링크를 기재를 해뒀습니다.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준과 근거를 설명드리고요. 대응에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텔레그램 입장, 뭐 급등주 검색식 받기, 전자책, 개별 종목 대응 분석, 뭐 이런 거 원하시는 거 체크해 주시고, 여기 답신 받으실 전화번호, 여러분 전화번호 이렇게 기재해 주셔서 제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그리고 이 전자책 같은 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가 자주 쓰는 검색식도 기재를 해뒀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